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호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네, 먼저 일반 회계 결산안 보고자료 1쪽 단위 사업별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회계 예산 현액은 1,997억 7,040만 8,420원으로 지출액은 1,876억 1,162만 8,370원이며 이월액은 75억 5,194만 6,6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4억 3,159만 5,066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93.9%고 2월은 3.8%, 집행잔액은 1.1%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이체 현황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현황 1번, 2번 2022년 5월부터 등록,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 양국 택배 용역 계약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총 1,532만 8천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 양국 수량 증가로 변경 계획에 필요한 예산 과목으로 48만 4천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4번 무연고 사망자 장기 지원의 사무관리비 207만 9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변경 현황 1번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에 따른 변경한 사항입니다. 2번 경로당 신축 사업의 집행잔액 7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으로 동절기 보일러 교체 등 긴급 보수건을 지원하기 위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3번, 4번 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준공식 부대 비용을 위해 총 500만 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5번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 요금의 200만 원을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안심 서비스 앱 신설 개발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설계 공모 심사비 지급 부족분 121만 2천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7번 경로당 신축 사업에 1,485만 원을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하현동 경로당 신축 준공으로 환경 개선 물품 지원에 따른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한 심사대용품 구입비 보조분 1억 1,7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9번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으로 읍면동 순회 경로당 보조금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비용 1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0번 기본 경비 사업으로 물가 상승 및 취약계층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우편 배송비 지급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11번 관한금
기타 사업으로 반환액 부족분 2,756만 4천 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2월 사업 내역입니다. 지난해 명시 2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고 2월입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은 고산면 기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 4,850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개발 행위 허가 지연 및 두 차례 낙찰자의 사업 포기로 경로당 신축 착공 지연에 따른 2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주도 지역 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설비 5,940만 원을 사고 2월 하였습니다. 2월 사유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커피박 재활용 자원순환 공공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업 지자체 3개 기관 사업 기간 연장으로 2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의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5,795만 5,600원을 2월한 사항입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8,609만 1천 원을 2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예산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171개 세부 사업에 21억 7,523만 8,38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1억 7,179만 7,971원이며 예산 절감액은 344만 413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액의 결산안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기금 특별액의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7억 1,891만 5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억 4,733만 7,745원으로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보조금,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액의 세출로서 예산 현액은 27억 1,890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4.9%인 25억 8,053만 8,280원으로 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1%가 남은 2,707만 6,8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4쪽 2월 사업 내역으로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등 5개 세부 사업 2,707만 6,823원이며 보조금 정산 잔액은 2,707만 6,823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2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 회계년도 기금 결산안 보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7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5,444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206만 7천 원이고 사용액이 1억 148만 3천 원을 합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결산 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18만 3천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3,588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16억 5,444만 6천 원을 수납하여 총 수납액은 16억 9,6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 현황으로 저소득층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 자활 지원 사업비 7천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 사업비 1,5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700만 원, 반환금 948만 3천 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 148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한 건으로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생계급여 집행액 부족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액 7억 5,883만 2천 원 중 5억 4,180만 7,090원을 지출하여 2억 1,702만 4,91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 및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생계급여 부족분 집행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11월 기초생계급여 예비비 편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 9일 예비비 배정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12월 20일 기초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2022년 12월 기초생계급여를 3,567가구 4,413명에게 13명에게 4,413명에게 16억 3,400만 16억 3,404만 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우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위원님. 그 집행 잔액 중에요. 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이 예산액이 7억 6천 정도 됐는데 1억 7천 정도 남은 건데요. 이게 안성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몇 군데나 있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안성시에 총 7개소가 있고요. 잔액 1억 7천 정도 남은 이유는 작년에 처음으로 보조인력 인건비를 1인당 3천만 원 정도 해갖고 지원 예산 편성을 도해서 해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인력 이제 기존에 시설장 한 명이 이제 4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보조인력을 작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채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는 이제 보조인력이 아니라 정식
인원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올해는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아, 안성에 7개소가 있고 보조 인력 인건비로 1인당 3천만 원 정도라고요. 예, 예. 연간 이 정도 인건비를 제공을 하려고 했던 거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근무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무 시간은 똑같이 9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예. 그럼 시설당 한 4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그러니까 입소한 사람이 4명이고요. 네네. 이제 거기에 7개소니까 이제 7명에 대한 그 아.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 작년에 처음을 했던 건데 사업 시행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보조 인력 충원이 안 돼 갖고 남은 상태입니다. 이거 국비 지원 사업인 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올해는 어쨌든 그러면 그 7명이 다 채용이 예, 됐다. 올해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인건비가 좀 높아진 건가요? 예, 인건비는 그 인상분 좀 반영해 갖고 요거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정식 그 보조 인력이 아니라 이제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혜택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충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그 자활 지원에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희망 키움 통장, 청년 저축 계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완벽하게 다 지출이 된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 본인이 얼마 이제 입금을 하면 이 보조 지원금을 주는 거죠. 예, 예. 그 수요가 100%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집행 잔액이 없는 이유가? 아, 여기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거는 그 100% 전액 다 집행됐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것이 그 이호조 시스템상 이런 각종 청년 통장은 전부 다 그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1대1 매칭해 갖고 지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호조 상으로는 이제 그 지출이 이제 제로로 된 상태고 내년에 이제 12월 지나서 그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결산을 해갖고 나머지 이제 잔액을 다시 저희한테 세입으로 반납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호조 상으로 이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2호조 그 저기 전산 그 회계 아, 지급 아, 시스템 상으로는 그 제로로 네. 잡혀 있거든요. 아, 회계 시스템상 제로인 거고 나중에 결산을 내년도에 본다고요? 예, 예. 매년 그 회계년도 끝나고 나서 보통 한 3, 4월 정도에서 그쪽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다시 이제 그 결산을 해갖고 잔액을 저희 세입으로 반납을 해줍니다. 아, 이게 지금 안성에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 대상 이런 사업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올해 그 이제 그 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해갖고 이제 새로 생긴 사업에 갖고 이제 그 중에서 100% 이하까지 지원해준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지난달 5월부터 지금 해갖고 약 한 28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통장 이런 거 전부 다 했으면 대략 한 400명 정도 현재 그 지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100% 이하 280명 정도 참여하고 있으면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닌 거네요. 예, 그래도 작년에는 이거 대상이 보통 한 뭐 30명, 50명 이 정도였다가 올해 이제 확대돼 갖고 한 건데요. 당초 신청은 한 500명 이상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제 또 심사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최종 선발된 거는 한 280명 정도 됐습니다. 이거 올해도 계속 사업하시고 내년에도 쭉 가는 예, 이 건가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집행잔액이 9,3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예, 백입니다. 아, 생계급여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민기초 생활보장. 아,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거요? 네, 예. 예, 요거는 저희 그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랑 장제급여 지급하는 건데요. 요거는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 227억 정도에서 이제 9천만 원 정도 남은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100% 다 집행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비비를 7억 5,8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비비는 그 작년에 그 10월 중순경에 이제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이제 그
저희 당초 예산에서 약 8억 6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0분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공이 다 삭감이 됐고요. 그 삭감 사유는 작년에 그 한시 생활 지원 사업해 갖고 가구당 뭐 40만 원, 뭐 6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국비가 부족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은 잔액이 이제 한 8억 6천 정도인데 그러면 보통 한 16억 정도 지출하거든요, 매월. 그래서 그 부족분해 갖고 예비비를 7억 5천 정도 세워 갖고 이제 지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이 좀 2억 1천만 원 정도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예비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그 7억 5천 정도 필요해서 세웠는데 따로 이제 저희가 또 장애인 생계 시설급여 생계 수급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정책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 전용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가 추후에 이제 예산팀에서 그게 이제 간주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같은 똑같이 국비 지원 사업이고 수급자냐 시설이냐 차이 구분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 생계급여 2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한 2억 천만 남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현황 보면은 4번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있잖아요. 이게 증감 이유가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노숙인 보호요? 네. 예, 요거는 저희가 그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경우에 인건비해 갖고 1인당 13만 원에서 2명이 보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그 노숙인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 갖고 그 사무관리비에서 그 보통 무연고 사망자 사망했을 때 신문 공고 비용이 11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그 여유가 있어 갖고 나머지 그 기간제 근로자 부족한 거로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한 현황입니다. 저희 안성의 노숙인이 몇 명 정도로 조금 파악이 좀 될까요? 노숙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는데요. 저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보통 1년에 총 한 그러니까 40명 내외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긴 하는데 3-40명 정도 예. 보면 될까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고 이월에서 저희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왜 사고 이월이 됐다고 하신 거죠? 행안부 공모 사업? 예, 이 사업은 그 커피박 수거 그 알림 센서 및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사업이 그 1년 22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했던 건데 이게 그 주민 그 공모 사업해 갖고 저희 안성시하고 화성시하고 서울 성동구 3개 시군 공모로 해 갖고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 사업 기간이 이제 정부 그 특별급세 3억하고 지자체 3억해서 6억 지원해 준 3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또 3개 시군 뭐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12월 정도 해 갖고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다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 3년으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해갖고 그 사고 이월해 갖고 이제 먼저 선급금 지급하고 남은 거를 잔액을 사고를 유연시킨 상황입니다. 예, 어저께 저희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이 사고 이월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불가피한 예. 게 사고잖아요. 예.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금 이제는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이월이든 명시 이월이든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건데 예. 이게 사고 이월로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좀 저희 조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이월은. 예. 예, 저희도 어쨌든 사고 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혹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에서 우리 그 사업비가 810만 원이었었는데 지역 사회 복지 활성화 이거 어떤 사업이죠? 예, 요거는 그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서가 아닌 그러니까 외부 뭐 단체나 뭐 그런 관련 사람들하고 해서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력 사업하고 그럴 때 그런 식사 비용 지급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 요게 이제 저희 부서 시책 추진비 210만 원하고 또 이제 그 시장님 쓸 수 있는 시책 추진비 또 6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게 진행이 못되다 보니까 좀 잔액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 이게 뭐 거의 그러면 시체 추진비라고 이게 그러면 항목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예, 저희 과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사회복지 활성화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우리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건립 이게 지금 건립이 다 됐나요? 아직 진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금 2025년 12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개인 사유지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사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매수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도시계획 결정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으로 가가지고 25년도? 예. 그러면 아직 이게 조례안이나 뭐 이런 것 지금 다 올라온 건 아니죠, 이거는? 조례안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시립 치매 전담 시설은 이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해서 이제 그 최근에 시군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지금 막 다들 시작하는 상태이고요. 이거를 지원을 하면 뭐 별도 조례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삼중면 내각리에 가고 삼중면 사무소 가기 그 주유소 있는 삼거리 그쪽 옆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설계 그 공모까지 다 끝났고 설계 이제 실설계 진행 중에서 이제 거기 이제 사유지 4명, 5명 정도 있는데 좀 그런 매수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아 갖고 어차피 그 진입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그 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거고 그게 도시계획 시설 인가가 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해서 진행해서 저희 예정으로는 그래서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탁 경영이 돼요? 아니면 저 시립으로 하면 이게 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예, 시립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별도로 이게 이제 조례나 뭐 이런 걸로 예, 뭐 그거는 이제 동의안이 다 추후에 예, 올라오겠죠? 필요하게 이제 준공하게 되면은 이제 조례를 해갖고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별 이제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 이게 그래서 요즘은 뭐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경우가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지금 뭐 주간보호센터든 뭐 장애인 시설이든 요양원이든 이게 어떻게 됐든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시립으로 굳이 이걸 시립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안성에도 그 장기 요양기관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 이렇게 치매 전담하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같이 이제 혼자 해갖고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네. 시에서는 이제 시립 치매 전담을 해갖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부분 그거를 저기 시에서 좀 부담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치매에 대한 케어를 할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치매 전담해 갖고 이제 강조를 해갖고 이제 지자체별로 지금 이제 예산 신청해서 시작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냥 일반 요양원이면 별도 시립할 필요는 없는데 치매 전담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해서 운영을. 예, 아니 저도 이제 이런데 관심이 좀 있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치매도 유형이 막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일반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도 치매가 좀 심하고 이러면 뭐 잘 안 받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치매 유형이 뭐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뭐 폭력성 있는 치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이제 전담해서 이제 시립에서는 좀 진행한다는 얘기시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렇게 시립으로 해서 그 치매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다른 시군에는 있나요 지금? 지금 전국
경기도에는 아직 없고요.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 작년 12월인가에서 충주가 지금 충주.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도도 몇 개 지금 3-4군데 시군 정도 이제 저희처럼 이제 신청해 갖고 이제 사표 받아서 지금 이제 기초 이제 진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가 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조치를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